안녕하십니까. 안상현 대표 박윤종 회사입니다. 이번 주 제 227강은요. 중소기업이나 중견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애용하거나 선호하는 주세감면 혜택 두 가지만 딱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웬만한 소기업들은 이 한두 가지만 하면 꽉 차서 더 이상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19년 10월 2일 날 안세 재경 전원에 나온 내용을 한번 했습니다. 찰칵 찍어서 화면을 보시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그대로 썼으니까 뭐 약간 취약해서 쓴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정지화면을 한번 출각해가지고 들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실 소기업들이 할 게 많아. 조세 특례 제한법은 엄청나게 두껍게 많은데 이걸 다 선택할 수가 없는 게 최저한세도 있고 주세감면에 뭐 금액 한도, 총액 한도도 있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뭐 그림의 떡이라고 하나 뭐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있으니까 알고서 자신의 회사한테 가장 유리한 거를 선택하는 지혜, 이것이 이제 조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다, 그런 얘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고, 연구개발 인력세액 공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거 규정은 이제 조특법 제7조고, 이거는 이제 10조에 나와 있는데, 바로 앞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 앞에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금방 뒤지면 나올 수 있어요. 혜택 이유는 중소기업 특별 감면은 이제 바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연구개발 인력값 역시 연구나 인력이 개발돼야 되지, R&D가 투자돼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R&D가 계속 투자가 돼야 우리나라 R&D 투자액이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더 활성화돼야 미래의 먹거리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적용되는 업종에 대해서 중소기업 특별세금 가면 바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이에요. 그래서 제조, 건설, 정보, 도소매, 음식, 숙박, 기술 서비스 다 되고, 의료 서비스도 되는데 이제 전문직 면허 사업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연구 인력 세액 공제는 이거 누구나 연구만 인력 개발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업종 제한이 없고 단 중소기업은 더 우대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조세 지원 혜택을 계산해 보는 방법은 이제 이것은 특별 세액 감면해 주는 거니까 법인세액이나 소득세액이 나오면 그 세액에 대해서 30%가 있고 20%가 있고 15%가 있고 다 지차율이 있는데 30%는 이제 수도권 외의 소기업이다, 그런 얘기고 20%는 수도권 내의 소기업이다, 그런 얘기. 내하고 소기업, 수도권 외에 있으면 더욱더 혜택을 많이 준다, 그런 얘기죠. 지방 분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15%는 수도권 외의 도소매 이외의 중기업을 하다고. 그 다음에 도소매 기업이면 이제 이거는 도소매 외에는 이제 이 국가의 제조업 기술적 창출이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지만 도소매업은 남의 걸 갖다 이렇게 파는 거니까 10%만 해주는 것이다, 얘기죠. 그 다음 수도권 지식기반 사업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10%만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5%는 수도권 외에 있는 도소매 중기업이 바로 5%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연간 감면하는데 1억인데 이거 되지도 않죠. 왜냐면 소기업들이 이익이라는 게 연 2억밖에 안 되고 여기에 법인세 10% 하면 2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뭐 30% 해봤자 이 사람 6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간 감면한 데를 찾아먹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큰 회사들이면 이제 좀 소기업이 아니고 중기업이 되겠죠. 감면한도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이제 1년 첫 하나가 당년도 연구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 차액에 대해서 50%는 중소기업, 40%는 중견기업, 25% 일반 대기업 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추가 차익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성장 동력이나 원천기술 개발 신지추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30%,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 25%, 일반 기업은 20%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성장 동력이나 미래 원천기술 개발할 때 주책에 대해서는 그냥 대기업이나 중기업 관계없이 30% 내지 25%, 20%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 꽤 많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규제 조건,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가면 특별히 세액을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잖아, 특별 말이. 그러니까 특별히니까 최저한세 적용이 되면서 중소기업은 10%지만 세율이 이거에 대해서 30% 적용하면 결국 세금이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저한세 그대로 걸리게 돼서 딴 걸 할 수가 없죠. 대신에 또 감면 받는 대신에 감면된 세액의
20%에 대한 농업지원 특별세를 추가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이것은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연구소 같은 것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연구개발 사회경제는 이제 이 연구와 R&D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최저한세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니까 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7%보다 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 농특세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세액 감면이 아니라 일반적 세액 감면이기 때문에 농특세까지 추가해가지고 불이익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 단 이것은 연구 인력 개발이니까 연구 전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연구 전담 요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약간 요건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웬만한 중소 중견기업들이 가장 애용하거나 쉽게 선호하는 두 가지만 딱 알아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한 수백 가지가 있는데 수백 가지 다 찾아먹기가 어렵습니다. 그 적용하는 요건도 굉장히 어렵고 세법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만 요약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